안녕하십니까. 토목시공기술사 제81회 2007년도 2월 달 시험 시행했던 것이죠. 자, 1교시 문제부터 한번 쭉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6번 문제까지. 자, 1번 말뚝의 부마찰력. 자, 말뚝에서 기성말뚝에서 부마찰력에 대한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까지는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2번 재생포장. 아스팔트에서 서페이스 리사이클링, 재생포장에 대한 세 가지 공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자, 이 정도도 쓸 수 있는 문제고요. 자, 3번 철근의 정착. 철근 공사에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철근 공사하고 또 거푸집 공사할 때 철근의 이음, 정착, 간격, 피복까지 저희가 공부를 다 했었죠. 논문으로 했던 것이고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콘크리트의 염해.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열화의 원인을 말을 할 때 염해, AAR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 중에 염해가 별도로 논문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자, 염해도 단문으로 쓸 수가 있었고요. 자, 5번 비상여수로. 자, 댐 공사에서 비상여수로가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댐 공사할 때 한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비상여수로하고 감세공하고. 자, 기억하시죠? 자, 그 비상여수로 나왔는데 조금 이거를 논문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가. 하지만 또 쓴다면 또 쓸 수가 있죠. 자, 6번 히빙 현상. 흙막이에서 히빙. 점성토의 전단 특성에서 히빙이 있었습니다. 흙막이 내외 굴착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굴착면이 부풀어 오르는 히빙 현상을 말했었죠. 자, 이것도 덤답형으로 해가지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뚝의 부마찰력. 자, 이것은 우선 정의를 쓰고 부마찰력이라는 건 어느 현상이다 보니까 1 하고 정의를 써주고요. 점성토 집안 또는 연약 집안에서 안밀죽인 집안에 시공된 말뚝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사실은 말뚝은 밑에서 위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부마찰력이라는 것은 여하한 다른 여건 속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 그러다 보니까 지지력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의 부마찰력이라 그 말이죠. 자, 말뚝은 집안에 말뚝이 박혀 있을 때 이렇게 자, 어떻게 지지를 합니까? 선단에서 지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면 마찰력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죠. 이렇게. 자, 그런데 부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안 되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끌려 내려가죠. 끌려 내려가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파일이 끌려 내려가고 여기서만 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원하는 지지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원인은 연약지반이라든가, 연약지반. 자, 두 번째는 안밀이 위에서 이 정도까지가 안밀이 쫙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안밀이 진행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상부에 중량물이 장기간 적치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말뚝을 누르는 겁니다, 지금. 자, 중량물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지하 수위가 저하되는 그런 식의 영향. 또 한 중간에 말뚝이 기성말뚝이라면 이음이 있겠죠. 어딘가 이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5m짜리 쓰는데 중간에 이음이 있다면 이음부에 불량으로 인해서 자, 밑으로 내려간다. 그게 부마찰력입니다. 대책이 있다면은 자, 설계상부터 해가지고 설계상 또 시공상 이렇게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설계상의 대책은 처음부터 말뚝 자체를 단항으로 안 하고 군말뚝으로 합니다. 군말뚝으로. 자, 여러 가지 군말뚝으로. 군말뚝이 뭡니까? 군말뚝은 이렇게 말뚝이 있을 때 말뚝의 영향력이 겹치는 거죠.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여기 거리 S보다 여기 영향력의 범위 D 요게 더 큰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지지력이 더 상쇄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군말뚝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하는 겁니다. 또한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마찰 말뚝으로 하는 것이죠. 마찰 말뚝. 자, 마찰 말뚝으로 설계를 했어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부마찰력을 저감시켜야 된다. 시공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시공상으로는 근입 깊이를 처음부터 근입 깊이를 시공할 때 조사를 해가지고 적당한 깊이까지 다 집어넣는 거. 또한 선단의 면적을 좀 증가시킬 수 있죠. 이렇게 구근을 형성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선단 면적을 증가시킨다. 또 한 안밀이나 위에 침하되지 않게끔 사전에 집안 계량을 한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있다면은 말뚝을 이제 우리 슬립 레이어 말뚝, SM 말뚝이나 또 아니면은 자 테이퍼리드. 테이퍼리드 말뚝이 뭡니까? 이렇게 단면이 경사로 줄어드는 말뚝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사로 줄어드는. 자 이런 말뚝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부마찰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케이싱을 사용한다. 아니면 말뚝 표면에다가 역청제를 바른다. 또는 아니면 표면적이 좀 작은 그런 말뚝을 사용함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거를 좀 저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발생 원인과 자, 대책을 써주신다면은 뭐 한 페이지 꽉 아니면 한 페이지 반 정도 꽉 찬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재생포장. 리페이브먼트인데 리페이브먼트. 자, 리페이브먼트는 재생포장은 기존 포장을 갈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열을 가해가지고 녹여서 커팅기로 갈아내는 겁니다. 아시죠? 자, 재생포장이라고 문제 나왔는데 재생포장이 저희가 배울 때 딱 하나만 배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갈아서 긁어내서 다시 까는 그런 재생포장을 하나 배운 게 아니죠. 세 가지 배웠습니다. 세 가지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리폼 하나 배웠고 자, 두 번째 리페이브 자, 세 번째 리믹스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문제는 리페이브먼트인데 재생포장이라고 한다면은 요 세 개가 공법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노면 히터를 가지고 가열을 해가지고 커터기로 갈아내서 다시 재생을 하되 리폼은 어떻게 하느냐 노면을 갈아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을 갈아냈어요. 어디에서? 요게 만약에 포장면이었다. 전체 야스콘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이만큼 갈아냈어요. 요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시 가열해서 혼합을 해서 다시 깝니다. 그대로 다시 깐 거예요. 자, 리페이브는 요만큼을 가열해서 히터로 갈아내서 커팅기로 갈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를 좀 섞어요. 섞되 전체로 다 섞지 않습니다. 위에만 섞는 거예요. 위에만. 그래서 위에만 신재로 다시 까는 겁니다. 이만큼을. 자, 이 양에서. 요것이 신재가 되는 거예요. 신규 혼합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서는. 자, 약간 틀립니다. 리믹스는 어떻습니까? 이만큼을 히터로 가열한 다음에 커팅기로 갈아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신규 혼합물을 넣어가지고 전체를 다 교반합니다. 신규 혼합물하고 섞어서 완전히 섞어서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다시 깔아요. 요렇게. 자, 그림만 딱 보면 개념은 딱 나오겠죠. 리폼하고 리페이브하고 리믹스는 이런 식으로 틀립니다.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이게 좀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불량할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폼하고 리페이브하고 리믹스를 개념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 또 시공시 유의사항 같은 거 좀 정리할 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가열을 연화를 시킬 때 침투 깊이를 충분히 해라. 얼마 정도? 40mm 정도 하라고 합니다. 40mm 정도. 자, 이거 이제 시공시 유의사항이에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균열이 많거나 할 때 우리가 사전에 경제성 검토를 해야죠. 경제성 검토를 한 다음에 뭘로 할 것인가? 재생포장 할 것인가? 아니면 재생포장 해도 경제성이 뭔가 좀 맞지 않다 하면 재포장을 해야죠. 아니면 오버레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야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실제 시공상
매설물 쓰는 매설물. 매설물 뭡니까 이게? 우리 현장에서 사다 보면은 매널 뚜껑이죠. 매널 뚜껑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이거 가다 걸려요. 가다 걸리면 그거를 그냥 문다든가 아니면 그걸 훼손시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매설물도 사전조사. 또 적합한 조치. 이런 것이 꼭 있어야겠죠. 시공유지사항에 꼭 써줘야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할 때 있어서 도로를 전면 다 통제라고 하다 보니까 교통 통제에 대한 그런 것도 언급을 시공유지사항에 해줘야죠. 얼마 정도 통제를 하느냐? 이제 시공 시간에 따르겠지만은 포설하고 60에서 한 90분 정도는 지나야 교통 개방이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리믹스랑 리페이브랑 요것은 어떤 것은 리페이브하고 어떤 것은 리믹스하고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있어요. 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딱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자, 리믹스 같은 경우는 균열이 40% 이상 발생했을 때 균열률이 40% 이상 있을 때 리믹스를 해라. 그럼 리페이브는 균열률이 20% 이상 되면은 리페이브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열이 많을 때 쓰는 거네요. 이게 더 좋은 거네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권법의 종류를 언급을 해주시고 시공유지사항을 쫙 써주시면 재생 포장에 대한 훌륭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철근의 정착. 앙칼이지. 자, 철근의 정착. 철근 콘크리트 부재 각 단면에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이나 압축력이 단면 양쪽에 스랍으로 하면은 양쪽 벽에 이렇게 양쪽에서 정착이 돼서 발휘될 수 있는 인장력이나 압축력이 있는 방법이 무침 길이에 의한 정착과 또 갈고리에 의한 정착과 또 기계적인 정착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착을 하고 또한 압축 철근은 정착이 갈고리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죠. 자, 그것도 아시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요를 써주시고 두 번째는 정착의 종류 써주시죠. 종류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세 가지가. 자, 이 정도 정해주시죠. 써주시고 하나, 둘, 세 개. 자, 묻힘 길이, 갈고리, 기계적 정착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 뭐 쓸까요? 정착하면 나오는 거, 이음하면 나오는 거. 길이죠, 길이. 정착 길이. 정착 길이를 써주시되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구별을 하죠. 1. 인장측 철근. 아니면 뭐 인장 2형 철근.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놓고. 자, 두 번째. 압축측. 자, 세 번째. 다발 철근. 네 번째. 표준 갈고리.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철근 공사 시공시 유상할 때 이미 했었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압축 측의 정착 길이는 얼만가? 이제 요거를 쫙 외우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자, 시그마 F CK분의 FY. 자, 설계 기준 강도고 철근의 항복 강도입니다. 곱하기 얼마? 0.6 dB. 그렇죠. 압축 측은 단 이걸 빼먹지 말고 여기서 콤마 하고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30cm 이상 최소한. 계산상으로 30cm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30cm 이상이라고 언급을 해주셔야죠. 자, 압축 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F K에다가 F Y에다가 얼마? 0.25. 그렇죠. 약간 좀 작죠. 인장측은 좀 길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얼마 이상? 최소한 20cm 이상. 자, 만족을 해야죠. 그 다음에 다발철근이 있습니다. 다발철근이 3개일 때 있고 4개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3개일 때는 몇 프로 정도를 더해주라 라고 돼 있죠. 얼마? 20% 정도를 더해주라. 정착 길이에. 그 다음에 4개 다발이면은 33% 정도는 더해주라. 정착 길이를. 자, 이런 식으로 언급해 주시고요. 요 3개, 4개 써주셔야죠. 이제. 자, 표준 갈고리에 의한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얼마입니까? L은 루트 F C K의 100의 dB. 자, 곱하기.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죠. 또 얼마? 150mm 이상. 150mm.
150mm는 15cm네요. 자, 이런 식으로 4개를 나눠가지고 저희가 정착 길이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개요와 정착의 종류와 또 정착 길이까지 쭉 써주시면은 철근의 정착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콘크리트의 염해. 처음 콘크리트에서 열화의 원인을 저희가 쭉 공부를 했었어요. 열화의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자, 화학적인 열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열화가 있어요. 전기적인 열화가 있습니다. 자, 기온, 기후에 대한 열화가 있어요. 다 생각나시죠? 이 정도까지는. 자, 화학적인 열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AAR, 알칼리 골재 반응, 중성화, 염해, 화학적 침식, 산이나 유류나 기름 등에 의한 그런 침식이 있죠. 자, 물리적인 열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충격, 이런 거. 또 진동, 이런 거 있죠. 전기적인 열화가 있을 것이고. 자, 기후, 요거는 자, 동결융해, 얼른 생각나죠. 이거는 또 동결융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화재 있죠. 화재. 철근 콘크리트가 화재를 받으면은 철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화가 뭡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노화되는 것이고, 철근 콘크리트는 열화되는 겁니다. 수명이 단축되고 많이 늙는 것이죠. 이것이 구조물 자체가. 여기에서 염해를 물어봤어요. 염해 하나만 가지고. 자, 요걸 가지고 답변을 할 겁니다. 염해는 콘크리트 중에 염화물이나 아니면 외부의 염화물의 영향으로 철근이 부식된다는 게 문제죠. 철근이 부식됩니다. 철근이. 그러므로 해서 녹이 발생하고 최적 팽창이 되고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 사이로 이제 수분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CO2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므로 해가지고 열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염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입니다. 내부적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내부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철근입니다. 내부에서 염해가 일어난 겁니다. 내부에서. 뭡니까 이게? 해사를 사용한 거예요. 해사. 이게 해사를 사용한 겁니다. 해사. 해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에서 염해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또한 콘크리트를 쓸 때 물을, 염분이 들어가 있는 물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염해 자체가. 그러죠? 또한 경화 촉진제로 우리가 염화칼슘을 씁니다. 염화칼슘을 쓸 때 안에서 그 염분으로 인해서 퍼져나가는. 그러므로 해서 철근이 녹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철근이 있다면은 좀 확대해서 한다면은 녹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죠. 구조물을 탁 잘라서 봤을 때 녹이 전반적으로 다 쓸어있다. 이렇게. 이것은 내부적인 염해입니다. 자, 외부적인 염해는 뭘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염분이 침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이 돼가지고 외부적으로 염분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제설제. 도로 옆에 중앙분리대에서 제설제를 쓰면은 계속 염분이 들어가죠. 또한 해안에서 가까이 있다. 해풍을 맞는다. 한다면은 염해가 외부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것은 철근 형상이 어떻게 될까요? 녹 쓴다면은, 자, 이렇게 있다면은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 할 때 녹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철근을 탁 잘라서 봤을 때 한쪽, 외부 면적으로 녹이 딱 썰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외부 염해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와 외부 염해가 있다라는 것을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대책을 한다면은, 대책은 원인의 반대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죠. 원인의 반대로. 자, 첫 번째. 회사의 사용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의 염분 제거. 어떤 방식으로? 춘설선에서 끊을 때부터 스프링클러 하고 자연 강우를 마치고 아니면은
우리 일반 육사하고 섞는 거, 아니면 제염 프런트에서 제염제를 써가지고 아예 염분을 제거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철근을 방청을 합니다. 방청.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거 우리 논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근을 방청하는 방법 몇 가지나 있습니까? 한 10가지 넘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에폭시 도막 철근부터 시작하죠.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시공 자체를 원래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대책은 다 재배시예요. 아시죠? 자꾸 강조를 하니까. 재료부터 배합을 하고 시공을 하는데 다짐, 타설, 양생 다 철저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염에 강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시공 자체도 마찬가지고, 배합도 무시멘트비 작게 하고 굵은 것도 최대 치수를 크게 하고, 재료도 골재, 혼화재, 물, 시멘트 좋은 거 쓰는 거죠. 좋은 거 쓰면은 염에 대한 저항력 크게 됩니다. 그러죠? 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인과 개요와 원인과 대책까지 쭉 쓰시면은 염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 비상여수로. 비상여수로는 개요에서 어떻게 이제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설계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이제 비상사태, 그게 뭡니까? 뭐 대홍수 이런 거죠.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게 방류가 안 된다면은 원류하는 것이죠. 댐으로 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죠. 원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댐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비상여수로입니다. 단면 한번 그려볼까요? 단면 그리면은 간단하게 그리죠. 뭐 복잡하게 그릴 것도 없고, 여기가 수위면입니다. 뭐 최고 홍수위면이라고 할까요? 약최고. 그러면은 비상여수로는 어디 있느냐, 위치가 여기 있어야죠. 이렇게. 경사가 너무 심한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홍수가 져가지고 수위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렇게 여수로는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쪽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쪽은 감쇄공이 있어야죠. 감쇄공이 있을 겁니다. 자,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랬지만은 이게 댐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옆에 있죠. 저 옆에 있습니다. 저쪽에. 그래가지고 물이 오는 순서는, 자, 접근 수로를 통해서 물이 이제 많이 불어났을 때 올 거예요. 자, 오게 되면은 조절부를 만납니다. 조절부가 뭘까요? 비상요수로 앞에 있는 오리피스 웨어,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도수로를 지나갑니다. 도수로가 뭡니까? 도수로가 비상요수로를 넘어가서 내려가는 급격한 경사지. 경사, 관, 아니면 박스, 아니면 뭐 오픈. 자, 이런 거 종류는 많이 있어요. 터널 될 수도 있고, 박스 될 수 있고, 오픈할 수도 있고. 자, 그게 내려옵니다. 도수로를 지나서 오자마자 만나는 것이 감쇄공을 만납니다. 감쇄공은 뭡니까? 물이 급격하게 경사를 지고 쫙 내려오다 보니까 새굴이나 침식이나 아니면 주변의 구조물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수두차를 감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쇄공입니다. 자, 감쇄공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방류수로. 자, 밑에 있는 하천하고 쭉 만나지는 데까지 가죠. 자, 비상요수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에요, 구성. 자, 요거는 그냥 비상요수로로 할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여수로의 이게 구성입니다, 사실은. 근데 비상요수로도 여수로랑 틀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하고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밑에다가 시공상 유의사항을 한번 그려주시죠. 그러니까 시공 유의사항은 쓰시면서 첫 번째, 필댐에서는 최대한 크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댐 설계 기준에 보면은 여수로와 감쇄공이라는 그런 공종이 있습니다. 댐 설계 기준에. 자, 거기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이고. 자, 1번 필댐은 가능한 크게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자, 그리고 여수로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을 따져봐야 됩니까? 안 따져봐야 됩니까? 따져봐야죠. 자, 이 수위하고 이런 홍수하고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크기라든가 규모 아니면 형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죠. 자, 세 번째. 정상 상태에서는 비상요소로가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언제 한다고요? 비상사태에서만 합니다. 비상사태. 홍수위 때. 그러니까 위치 자체를 조절부 마루 이 자체가 조절부 요 마루 오리피스나 웨어가 있는 이 부위 이것이 최대 저수위랑 같거나 아니면 더 높아야 된단 말이죠. 그거보다 얕으면은 그냥 조금만 물 차면 내려가는 것이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조절부 마루가 최대 저수위보다 같거나 높게끔. 자, 그럴 때 비상요소로가 기능한단 말이죠. 물이 쫙 내려가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있다면은, 조절부 높이하고, 댐 여유고하고, 이런 것들은 비상요소로 숨은 곡선하고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다 감안을 해서 높이를 결정한다. 라고 또 쓸 수가 있겠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써주시면은 비상요소로가, 이게 뭔지를 알고는구나, 이 사람이. 답변한 사람이. 자, 그래가지고 채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자세히 공부를 안 했다면은 이 정도까지 쓰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래도 이 정도까지 알아두신 다음에 여수로나 아니면 또 혹시 모르죠. 감세홍이 나올지. 감세홍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수로 한번 나왔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자고요.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희비현상. 희비현상인데 정의가 뭔가 정의가 어느 토질에서 자, 점성토에서 저희가 전단 특성을 배웠습니다. 전단 특성이 뭐뭐 있습니까? 예민비, 틱소트로피, 안밀, 리칭, 히빙, 동결, 융해, 이런 거죠. 자, 이런 걸 배웠는데, 이 중에 하나가 히빙이에요. 히빙은 점성토의 전단 특성으로 흙막이 굴착 가이설 공사 시 배면의 흙의 중량과 앞쪽에 나와 있는 전면부의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힘. 정확히 이 정도가 버티고 있겠죠. 지금 이 정도가 누르고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자, 이 정도가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W로 할 때 버티는 힘, 요것이 힘이 더 세야 되는데 더 안 세다 하면은 누르는 힘이 더 세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이것이 히빙 현상입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부풀어 만약에 오르게 된다. 그러면 여기 집안은 파괴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물 이렇게 있었다. 이만큼 이렇게 들리겠죠. 잘못하면은. 그리고 이게 내려오는데 위에는 가만히 있습니까? 꺼지죠. 이만큼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이런 걸 보고 히빙 파괴라고 합니다. 자, 원인은 말했잖아요. 개요에서 아니면 정의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흙막이 굴착 배면의 중량 차이라니까요. 또한 그거 하나입니까? 원인이 그거 하나예요. 중량차. 두 번째, 지하 수위가 높으면은 중량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더 커지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흙막이 이 근입장이 지금 현재 근입장이 이만큼이에요. 이게 근입장입니다. 이게 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흙막이 근입장이 얕아서 그래요. 이게 얕다. 또 뭐가 있습니까? 흙막이 배면에 중량물 이만한 중량물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맨날 세워놨어요. 그러면 무거워서라도 이걸 더 누르겠네. 흙의 중량 차에다가 이것까지 더 그렇습니다. 중량물. 자, 이런 게 원인이 돼요.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은 대책을 해야죠. 대책을. 자, 단답식에서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 단어가 히빙 현상. 이 단어 자체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잖아요. 안 좋은 거. 나쁜 놈. 이렇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답변을 할 때 단답식으로 물어봤다 하더라도 아니면 논문으로 물어봤다 하더라도
문제점, 원인과 대책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하셔야 돼요. 안 좋은 거니까. 좋은 거는 뭐 문제점, 원인, 대책 나오겠어요? 뭐 개선 방향이나 더 향후 더 발전 방향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안 좋은 거라면 분명히 요 세 개의 아이템을 넣고 가셔야 됩니다. 자, 대책 써봐야죠. 이제 뭡니까? 원인에서 다 말했어요. 다 말했습니다. 요거 중량 저감해야죠. 그렇죠. 흑막이 근육 깊이 깊게 해야죠. 지하수위 저하 시켜야죠. 중량물 적치 안 해야죠. 흑막이 강성 튼튼하게 해야죠. 이 정도. 뭐 5개 금방 나오네요. 또 뭐가 있습니까? 흑막이 굴착 뒷면으로 이동이 안 되게끔 어쌍카. 자, 요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우리 보통 현장에서 흑막이 할 때는 잘 안 써먹는 방법인데, 앞에 공간이 있다면은, 흑막이 공간이 있다면은, 요 앞송토, 요렇게 앞송토 해주는 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큽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거 절대 안 일어나요. 앞송토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지하수위부터 해가지고 상부, 어쌍카, 강성, 근입, 비피, 지하수위, 앞송토 이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10개 그냥 확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공간 자율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써주시면은 이거에 대한 훌륭한 답변이, 히빙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